안녕하세요, 종나무입니다. 오늘은 새해 성장 목표 설정하기와 성장 차트 작성하는 법을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새해가 되면 우리는 한 해의 목표를 세웁니다. 운동하기, 다이어트하기, 금연하기, 이런 일반적인 자주 볼 수 있는 목표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만의 목표를 세워서 한 해 동안 열심히 노력하기도 합니다. 이런 연구가 있다고 해요. 우리는 새해가 되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간의 그 시작점의 경계를 잡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12월 31일과 1월 1일은 전혀 다른 시간의 개념이 되는 거죠. 단순히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니라 새롭게 출발하는 어떤 인생의 시작점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물론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1월 1일이 됐다고 해서 작년보다 열심히 살아야지 요런 생각을 하진 않겠죠.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성장 차트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해의 계획은 올 한 해를 어떻게 꾸려나갈지에 대한 좀 비전이고 이정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나 목표는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자기계발이나 목표 달성, 그리고 성취감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는 더 필수적인 요소겠죠. 새해 목표를 세우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사람마다 각자 편리한 방법이 있을 것인데요. 이 영상은 제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뒷부분에서는 제가 올해 그 작성한 성장 차트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2021년에 새해 목표를 세우시는 분들에게 좀 작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은 지난해의 목표를 정리하고 평가하는 일인데요. 꼭 한 해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나 월별로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정리와 평가가 진행되지 않으면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보통 목표는 이전 기준에 대비해서 얼마를 더 하겠다, 덜 하겠다, 그리고 새롭게 이런 것을 하겠다, 이런 것을 보완하겠다, 이런 걸로 세우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작년에 책을 30권 읽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새해 목표로 올해는 내가 35권을 읽겠다, 이게 가능한데요. 하지만 작년에 데이터가 아예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올해 50권을 읽겠다, 이런 게 기준을 잡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이라고 한다면 본인의 행동 패턴을 바탕으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적당선으로 목표를 잡는다고 하면 목표가 아예 없는 것보다는 훨씬 알찬 1년 그리고 그 기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성과 정리가 되었다고 하면 그 자료를 토대로 스스로 평가를 해보는 건데요.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한 문장으로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야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고, 좋았던 점은 장점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 스스로 하는 피드포워드를 바탕으로 더 발전된 목표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했다, 못했다 이렇게 단순히 동그라미 X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숫자와 이런 내용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좋고요. 못했다면 어떤 이유로 못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를 꼭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영상이나 콘텐츠, 양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것도 좋습니다. 너무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일단 작성하면서 수정하고 반영하는 형태로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목표 설정을 위해서 이 스마트 요건에 맞추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페시픽, 특정이라는 뜻인데요. 구체적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목표를 세우는 이유는 그 목표를 달성해 나감으로써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함이에요. 가령 목표를 너무 애매하게 잡아서 팀 잘 운영하기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잘 운영할 것인지를 평가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작성하실 때에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measurable, 즉 측정 가능한 항목으로 세우라는 것인데요. 이 첫 번째에서 이어지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목표를 두루뭉실하고 추상적이게 세우게 되면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반드시 직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숫자는 아주 명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목표는 이렇게 숫자의 형태로 나타내는 것을
많이 권장을 드리는데요. 뭐 저금 열심히 하기 이런 것보다는 하루 5,000원 적금으로 뭐 1년간 180만원 모으기 뭐 이런 식으로 좀 목표를 구체화해서 숫자로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어치버블 달성 가능한 목표로 세우라는 것인데요. 목표 달성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은 사실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통 목표를 처음 잡아보면 이런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가령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서 뭐 1년에 책 100권 읽기 뭐 이렇게 하면은, 고등학교 때 이런 거 많이 하죠. 책 100권 읽기 이렇게 하면 본인의 독서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잡고 나중에 결산할 때 실패했다 뭐 이렇게 달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고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아니면 반대로 뭐 1년간 뭐 책 뭐 10줄 읽기 뭐 이렇게 하면은 그 목표 자체는 달성할 수 있어도 그것으로 어떤 가치 있는 보답을 이렇게 얻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잘 살핀 후에 약간 난이도 있는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야지 그 목표를 향해서 좀 기간 동안에 열심히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렐러번트, 상위 목표와 연관성을 고려하는 건데요. 나의 어떤 큰 성장의 방향을 정해놓은 후에 그 방향과 상관 있는 항목인지를 고민하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나의 큰 목표가 뭐 컨텐츠 마케터로 성장하기인데 세부 목표가 뭐 레크레이션 자격증 따기 뭐 이렇게 한다면 조금 거리는 있겠죠. 뭐 물론 아주 거리가 없지는 않지만 좀 더 연관성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만약 회사라고 하신다면 회사의 인재상이나 아니면 팀의 발전 방향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성장 차트를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타임 바운디드, 즉 시간에 한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시간에 한정이 없다면 사람은 게을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의 시간을 좀 가능한 시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구체적인 시간을 계획하시고요. 숙제하듯이 한 번에 몰아서 계획을 달성하려고 하면은 퀄리티도 떨어지지만 자칫하면 되게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한 항목들이 꾸준한 자신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배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는 가능한 한 장으로 요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약한 목표를 출력하셔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고 자주 보는 것이 좋은데요. 회사라고 한다면 PC 모니터 근처 벽에 걸어두거나 아니면 뭐 스마트폰 배경화면 뭐 해놓는다거나 뭐 이렇게 자주 보는 곳에 놓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어디든 간에 언제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별다른 노력 없이도 좀 볼 수 있는 곳을 추천드립니다. 요거를 바탕으로 저도 이렇게 성장 차트를 작성해 봤는데요. 먼저 요 첫 번째 카테고리에는 저 회사에 인재상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재상을 4가지 넣었고요. 그 아래에는 인재상별 저의 성장 목표를 이렇게 한 줄로 작성해 두었습니다. 가령 저희 회사에서는 이 뾰족함이라는 것이 실무와 관련된 것을 많이 말하는데요. 실무를 잘하는 리더로 성장하고 신규 사업에 대한 인사이트 갖추기 뭐 이런 식으로 썼고요. 그리고 뭐 솔직함 같은 경우에는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팀원들이 어려워하지 않는 리더로 성장하기. 씩씩함은 도전에 대한 부분인데 팀의 매출 달성을 위해 꾸준히 도전하기. 따뜻함은 함께 잘 일할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돕기. 이런 식으로 썼고요. 그리고 세부 계획은 최대한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로 세웠습니다. 위에 작성한 인재상별 상위 목표와의 좀 연관성을 고려해서 작성했고요. 그리고 세부 계획마다 구체적인 숫자나 기간을 좀 작성해 보았습니다. 저는 1년이 너무 길다는 생각을 해서 이 차트 자체를 좀 분기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는데요. 이렇게 분기마다 앞전에 계획을 얼마나 추진했는지를 쓰고 전체에 대한 좀 잘한 점과 아쉬운 점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작성한 게 저도 이제 4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이지만 계속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이 차트를 나중에 한 번에 보면은 좀 느껴지더라고요. 이전에 못했던 것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했던 것을 더 잘하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성장하는 것이 좀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새해 성장 목표 정하기와
성장 차트 작성하는 법을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새로 시작하는 한 해의 목표를 잘 설정하셔서 쑥쑥 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대댓글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